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사람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선은 조금씩 흐려졌고 배려는 어느새 요구로 바뀌었죠. 끝까지 참고 가야 할 관계인지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선택인지 지금부터 한 여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함께 들어보세요. 결혼하면 서로의 편이 될 거라 믿었어요. 힘들 때는 감싸주고 어려울 때는 같이 버텨주는 관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는 당연하게 기대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참고만 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한경숙은 결혼 후에도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시간 조절이 가능한 일을 선택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다시 사무실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과 직장일을 동시에 책임지는 생활이 오랫동안 계속됐죠. 생활비와 자녀들 교육비에도 경숙의 수입이 자연스럽게 보태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스스로 드러내려 한 적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도 어머니는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숙이 재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려 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돌렸죠.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지금은 내 가정부터 챙겨라. 그 말을 들은 뒤 경숙은 상속이나 재산 이야기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살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고 재산 문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경숙 역시 그 뜻을 따랐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경숙의 하루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고 이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경숙은 장례 기간 내내 몸을 움직이며 버텼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경숙은 혼자 친정집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통장과 문서를 하나씩 확인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자신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숙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남편 박영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일은 다 끝난 거야? 경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영철이 다시 물었죠. 상속 문제도 이제 같이 정리해야 하는 거지? 경숙은 거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영철은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숙은 집안 공기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박영철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횟수가 잦았고 대부분 시댁 쪽 번호였습니다. 통화를 마칠 때마다 영철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경숙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숙은 그 시선을 모른 척 넘겼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철은 신문을 접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집안들 다 사정이 만만치 않다더라. 뜬금없는 말이었고 구체적인 설명은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영철은 그 반응을 살피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부를 묻다가 자연스럽게 집안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말들이 하나둘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역시 경숙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경숙은 대화를 들으며 공통된 흐름을 알아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결국 돈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경숙은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시댁의 사정을 처음 접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이런 말들이 오가는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상속 이야기가 나온 이유라는 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녀들도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통화가 잦아진 걸 눈치챘습니다. 아들은 시댁 쪽에서 걸려온 전화를 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경숙은 아이들에게 아직 판단을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이야기를 깊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경숙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상황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경숙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말보다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다음 날 경숙은 상속 관련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가 아니라 문서에 적힌 사실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 시댁에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경숙은 남편 박영철과 함께 약속된 시간에 맞춰 예약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안쪽 테이블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는 짧게 오갔고 자리는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음식이 차례로 놓였지만 말수는 적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저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횟수만 늘어났습니다. 그 흐름을 끄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려워. 경숙은 수저를 내려두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누이가 곧바로 말을 보탰습니다. 예전에 남은 빚이 아직 있어요. 경숙의 시선이 시누이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식탁 위에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그 침묵을 박영철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동안 말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어. 경숙은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면 함께 짊어져야지. 경숙은 잠시 말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미리 있었어야 하지 않아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경숙은 곧바로 되물었습니다. 제 관련 얘기죠? 식탁의 공기가 단번에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냐? 경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남기신 거예요. 박영철은 시선을 아래로 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집안부터 봐야 하지 않겠어. 그 말 이후 식사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를 때까지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현관불만 켜진 채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던 모습 그대로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경숙은 외투를 벗어 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영철은 잠시 서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컵에 물이 채워지는 소리가 짧게 들렸습니다. 영철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경숙은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못했어. 경숙은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영철은 두 손을 모은 채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경숙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요? 영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은 방법이 없었어. 경숙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갑자기 꺼낸 거예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경숙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낸 거군요. 영철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인데 굳이 나눌 필요가 있어? 경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몇 걸음 옮겼습니다.
잠시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남긴 거예요. 경숙의 말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제 몫으로 남긴 거예요. 영철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집안이 먼저잖아. 경숙은 돌아서서 영철을 봤습니다.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식당에서도 같은 말이었어요. 이건 상의가 아니라 강요예요. 영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깔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모두 모였습니다. 한경숙은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들어왔고 아이들도 약속을 미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박영철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영철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할머니 집에서 있었던 얘기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딸과 아들은 서로를 한번 보고 다시 아버지를 봤습니다. 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 쪽을 바라봤습니다. 영철은 집안 사정과 시댁의 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해. 아이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얘기를 왜 그동안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영철은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동안에는 얘기를 하지 못했었고 아들이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기신 유산이시잖아요. 영철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부부 재산 아니냐? 그 말에 경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몫이 아니야.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집안이랑 일 다 챙긴 거 우리 다 알아요. 영철은 아이들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너희는 아직 상황을 몰라.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돈은 엄마 거예요. 식탁 위 공기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영철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숙은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분명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식사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말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경숙은 방 안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펼쳐두었습니다. 상속 관련 문서와 통장 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은 또렷했고 누구의 몫인지도 분명했습니다. 경숙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살폈습니다. 아이들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태도는 경숙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박영철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방 쪽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숙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재산 문제, 거주 문제, 관계 정리까지 빠짐없이 적혔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잠시 뒤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혼자 고민하지 마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그 아래에 함께 떠 있었습니다. 경숙은 의자를 밀고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밤 불빛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조용히 스쳐갔습니다. 참고 넘긴 일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경숙은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와 서류를 한데 모았습니다. 봉투 하나에 차분히 넣어 정리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마음속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순서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리던 생각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을 향한 준비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경숙은 오전에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래 머물렀던 공간이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건물 안 상담실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속 관련 자료와 혼인 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부분만 짚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였습니다. 현관에는 남편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숙은 외투를 벗어 걸고 거실에 섰습니다. 잠시 뒤 박영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할 일 좀 보고 왔어요. 영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영철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정리? 각자 책임질 부분이 있어요. 경숙은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몫은 여기까지예요. 영철은 얼굴을 굳힌 채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미 선은 넘어갔어요. 그 말 뒤로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경숙은 아이들에게 상황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선택 존중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경숙은 짐 몇 가지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다음 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른 아침 집안에는 인기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경숙은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 공기는 차분했고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이어졌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건 뒤 경숙은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예요. 혼잣말처럼 낮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집을 벗어나는 길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전 중 경숙은 아이들과 만나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딸은 물컵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얼굴이 좀 편해 보여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괜히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경숙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있어주니까 충분해. 식사는 길지 않았지만 말은 그보다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경숙은 아이들과 헤어졌습니다.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요. 아들은 짧게 덧붙였습니다. 우린 항상 엄마 편이에요. 오후에는 필요한 연락을 몇 군데 넣었습니다. 거주지와 관련된 통화를 마친 뒤 경숙은 짧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통화는 길지 않았고 더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경숙은 새로운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죠.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수고 많았어요. 경숙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창밖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할 말도 남겨둘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경숙의 집, 거실 불빛, 식탁 위 찻잔 하나, 휴대전화 진동, 딸의 이름. 엄마, 또 연락 왔어요. 이번에는 할머니 쪽이었어요. 이제는 서로 탓만 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고, 왜 엄마를 못 붙잡았냐고요. 잠시 뒤 아들의 전화. 외삼촌한테도 전화했대요. 도와달라고요. 다들 피하니까 소리만 지른대요. 형편이 말이 아니라네요. 잠깐의 공백. 다시 울리는 전화. 모르는 번호.
전 남편의 목소리. 그때 조금만 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 집도 정리되고 나도 체면은 살았을 텐데. 이제는 다 끝이야. 남은 게 없어. 통화 종료. 화면 꺼짐. 잠시 뒤 딸의 메시지. 엄마 신경 쓰지 마요. 이제 우리만 생각해요. 경숙의 답장. 그래. 그걸로 충분해. 창가 밖의 불빛들. 경숙의 낮은 목소리. 이제는 내 몫이야. 누군가는 끝까지 참고 버텨야 가족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자신을 잃고 있기도 하죠. 이 사연의 주인공은 더 이상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지키는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쪽을 택했죠. 그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멈춤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은 참으라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감내하라는 말도 아니죠. 선을 넘는 순간 돌아서도 괜찮아요. 그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결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의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